상태의 주권국가에 대한 비는 국가가 공격받을지 모르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만일에 대한 마인드 추상입니다. 결국 홉스는 뭐 계속 나오니까 한번 짚고 가면 홉스는 무슨 말하냐면 홉스의 그 자연 상태는요. 자연 상태는 일단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이 자연법에 따라 자연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자연 상태에서는요. 인간은 이성이 있나요? 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성이라는 게 생각하는 힘인데 만약에 생각하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있는 존재라고요?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합리적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뭡니까? 인간 자체의 성격을 성악설로 봤기 때문에 뭐라고요? 무정부 상태죠. 이렇게. 그 자연 상태라는 게 아까부터 뭐라고요?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 상태. 그러니까 언제나 뭐에 대한 공포가 있는 상태라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언제나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죠. 심지어 불안정이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심리적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이 자체가 국가 간의 관계로 오게 되면 무슨 상태라고요? 무정부 상태 속에서 국가의 생존이 언제나 위협받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현실주의 입장을 홉스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예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현실주의 입장, 비슷한 문제입니다. 예. 투키데스, 정의의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까지 봤었고요. 2번, 마키아벨리.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다. 마키아벨리는 생존을 위한 전쟁은요. 합리적이고도 타당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무력에 호소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무력 또한 신성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더불어서 뭐까지도 얘기하냐면 마키아벨리는 제국주의적 팽창을 또 지지하죠. 이렇게 이제 팽창 지지. 그러면 이제 도덕에 대한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국가 도덕과 개인의 도덕은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통치자의 도덕과 일반 시민의 도덕은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했던 그런 인물이었었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이제 홉스 힘으로 뒷받침하는 세계편이 있었다. 이거 누구에 있는 모겐수가 주로 얘기했던 것이고 홉스는 세계 평화를 얘기한 적이 없죠. 이렇게 이제 왈츠 국제사회는 만일에 대한 추상에 대해 홉스적 시각을 좀 이어받고 있고 이렇게요. 홉스적 생각을 이어받으면 왈츠는 성선설을 주장하나요? 성악설을 주장하나요? 왈츠는요. 왈츠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왜냐면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이 국가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에 있는 착한 애가 있든 악한 애가 있든 무조건 뭐에 대한 외부 힘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성선설 성악설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됐고 이렇게요. 예. 7번 가겠습니다. 현실주의 가정에 대한 설명에 맞는 걸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실주의 가정은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가 지금 핵심인데 이렇게요. 국가 중심성 가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만이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행위자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 이렇게.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 이렇게. 자유주의는 어떤 입장인가요? 자유주의는 국가가 주요한 행위자인 건 맞다. 근데 뭐는 아니다. 유일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도 그러니까 국가가 중요한 행위자인 것을 인정하지요. 근데 국가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국가 또는 국제기구 또는 뭐 다국적 기업이나 개인 등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국가의 이 행위자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렇게. 예. 두 번째 동질성 또는 국가 내부가 통합성 가정이죠. 동질성 통합성 가정. 국가 내부는요. 국가 내부는 언제나 어떻게 했다고요? 단일한 하나의 결합체죠. 이렇게. 절대 빈틈이 없습니다.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합리성 가정. 합리성 가정이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국가는 합리적 행위로서 국가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이때 아까도 했지만 국가 이익은 뭐였었고요? 권력이었죠.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죠.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무정부성 가정. 이 무정부성 가정은 자유주의도 인정하나요? 예. 다만 그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 했죠. 현실주의는 이 무정부가 뭐고요? 생존 위협을 받는 그런 공간이고 자유주의는요. 이 분쟁 해결 기구가 없는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그렇게. 그러면 주권국가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과 개인 혹은 집단의 합의라고 보지 않고
국가 이익을 인류적으로 늘 한 몫을 내는 구성체로 본다. 뭐에 관한 가정이 있습니까? 동질성, 통합성에 관한 얘기죠. 이렇게. 8번 전통적 현실주의 핵심 개념 이렇게 해요. 예. 전통적 또는 이제 고전적 현실주의 핵심은 국가 행동을 설명할 때 뭘 가지고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전통적 또 뭐 고전적 현실주의 이렇게요. 어떤 방식이냐면 현실주의니까 이제 권력을 우선시하는데 전통적이라는 얘기는 국가 내부 요인이죠. 국가 내부 요인을 가지고 뭘 설명한다.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요. 그래서 국가 내부 요인이라 할 때는 변치 않는 상수, 변치 않는 상수라 한다면 보통 뭐라고요? 인간성 같은 것이죠. 또는 지리적 조건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국가 행동을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요. 국가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렇게. 이게 상수고, 이게 이제 뭐라고요? 종속 변수. 이제 요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국제 체제의 무정부적 속성은 군사 능력의 확보를 필수적 능력으로 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현실주의면 다 이제 강조하는 개념이 이렇게요. 체제 얘기 나왔다 해서 무조건 왈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 국제 체제의 특성을 현실주의든 자유주의든 구조주의든 다 뭘 인정한다고요? 무정부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예. 다만, 왈치가 얘기가 되려면, 왈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국제체제의, 국제체제의 이제 구조를 강조해야 돼, 이렇게. 요것이 국가행동을 이제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예. 2번,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하면 동맹을 얻음으로써 그 능력이 보강될 수 있다. 세력, 균형을 갖다 유지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력 균형의 평화를 유지하는 건데, 그 세력 균형의 방법 중에 하나 뭐가 있다고요? 동맹이 있죠, 이렇게. 동맹 또는 반동맹이 대단히 중요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3번. 어떤 한 국가가 국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현실주의인 건 맞지만 이거는요, 패권 안정론이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국제체제 구조를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전통적 현실주의가 아니라 신현실주의입니다, 이렇게. 신현실주의에는 왈츠의 신현실주의, 패권 안정론, 그리코의 상대적 이득, 그 다음에 이제 미어샤이머의 공적적 현실주의, 다 신현실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만 강조하면요. 국제체제의 구조죠,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국가 행동을 설명하는 모든 이론으로는 다 신현실주의라 이름을 갖다 얻게 되는 것이죠. 예. 3번 오니까 패권 안정론이고, 그래서 이거는 신현실주의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주체제다, 셀프헬프, 이렇게 이제. 이거는 현실주의 전체가 다 인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전통적 현실주의 가정과 관련 없는 것입니다.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이 국제 독립된 행위자가 아니다. 예. 독립된 행위자는 누구만이라고요? 국가고 이렇게. 국제기구나 국제기구 또는 뭡니까? 다국적 기업 또는 이제 뭡니까? 국제법 이런 것은 다 국가의 국가의 수단이고 도구죠, 이렇게 이제.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현실주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국가는 냉철한 손익계산에 의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시도한다. 예, 아까 이제 국가의 합리성이죠, 이렇게. 합리성이란 말은 생존 유지를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제 나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체감은 이성적 존재라는 뜻이죠, 이렇게. 예. 3번, 주권국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국가는 한 번도요 다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일한 늘 한 몫을 내는 통합체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봤던 이제 동질성. 통합상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하여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합쳐진 전체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힘과 안보를 추구하고 갈등과 경쟁을 하며 공동의 이익이 있어도 협력을 하지 못한다. 아까 있지만 협력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요.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인간관이 뭐이기 때문에요? 수학설이기 때문에 자신을 모두 타인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 악마가 있듯이 그 안에도 악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예. 현실주의 입장에 서 있는 이제 이론가나 사상을 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기본주의 시간에 이제 안 다룬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헤겔이든 이런 사람이 안 다뤄졌는데 보겠습니다. 1번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이제 현실주의 입장이 맞고 이렇게 이제 입헌적 혼합, 군주정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국가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중용의 정치, 이렇게, 또는 신중함, 이걸 강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 국가의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얘기한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이제 책 중에서 이렇게 이제 뽑아내고 있고.